자, 거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공모전 합격하는 법을 지원서, 면접, 사전 준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 오타, 비속어, 맞춤법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한중 미래수 스텝으로 활동을 하면서 직접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사소한 오타 하나가 그 사람을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증명사진 하나 장난스럽게 붙였다가 그분을 탈락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일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5줄 분량의 칸이 제공이 된다면 반드시 그 칸을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력서는 꼼꼼히 읽어본다기보다는 훑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빈칸이 있으면 조금은 불성실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줄, 3줄만 더 추가하셔서 문장을 깔끔하게 그 칸에 들어가게 하는 규격, 형식을 지켜주시는 것이 지원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면접에서의 팁은 뭐냐면 이건 정말 남들은 모르는 저만의 알짜배기 정보인데요. 1시간을 먼저 가라는 겁니다. 10분, 20분 늦지 않게 가는 건 당연하지만 뭐하러 1시간씩 일찍 가나요? 저 바쁜데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BGF라는 공모전과 하나투어 챌린저 공모전에서 제가 써먹었던 방법인데요. 3인, 4인 면접이라는 걸 저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1시간을 일찍 갔죠. 그러면은 출석 체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 가서 저 1시간을 먼저 왔는데 같이 면접 보는 분들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거 안 가르쳐 주는 분 없거든요. A, B, C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A 오시면 안녕하세요. 같이 면접 보는 누구예요? B, C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시작을 하죠. 우리 같이 면접을 보는데 같이 모여서 뭔가를 보여주면 우리 모두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심사위원은 이런 걸 원하지 않겠느냐 라고 제안을 해서 모두를 설득시킨 다음에 하나투어 챌린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어로 사행시를 한 적이 있고요. BGF 현대자동차 프로그램에서는 간단한 CM송을 만들어서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면접을 보면 당연히 심사위원은 인상적으로 보겠죠. 단순히 면접 누구만 잘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팀원 전체가 잘 본 거잖아요. 그리고 공모전 주최 기업은 반드시 팀워크,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선호를 합니다. 이거는 1시간을 먼저 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그 CM송, 그 사자성어의 사행시를 누가 제안을 했느냐라는 질문 반드시 합니다. 당연히 뽑히겠죠. 이런 성실함, 팀워크는 면접을 볼 때 있어서 더 이상 내 실력과 경력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건 바꿀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꼭 같이 밥을 먹고 헤어지라고 조언을 드려요. 그 공모전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 하나 만났으면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둘 다 합격을 한다면 남들보다 먼저 친해질 수 있는 추억거리가 생긴 거고요. 결과에 관계없이 면접이라는 그 과정 자체만을 즐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공모전이 고수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는 지원서나 면접은 공모전 그때 가서 준비하는 거지만 기본적인 준비는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어, 한국 특기, 나만의 특기 3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어를 잘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맞춤법을 잘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요. 누군가 질문을 던지면 내 의견을 또박또박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논리 정연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면접 처음 보거나 조금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들은 요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배를 마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외국어도 좋지만 한국말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트럼펫을 부는 것보다는 당연히 단소를 잘 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한국 문화와 관련된 특기가 하나 정도 있으면 아주 유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태권도가 3단인데요. 공모전 여행을 많이 가신 걸 보니까 영어 잘하시나 봐요. 대답을 할 때 저는 다 태권도 응원단으로 뽑혔다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사물놀이든 국악이든 부채춤이든 한국 문화를 하나 할 줄 안다는 거는 여러분의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됩니다. 특기
특히 사물놀이나 국악은 단시일 내에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만의 특기인데요. 나만의 특기도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취미 있잖아요. 그 취미를 어느 정도 수준에 끌어올리면 그게 바로 나만의 특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봐왔던 것 중에 괜찮다 싶은 것들은 벌룬 아트, 각종 스포츠, 사진, 글, 영상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새 공모전의 트렌드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든 객원 기자, 객원 칼럼리스트, 객원 포토그래퍼, 객원 영상 제작자를 뽑거든요. 요거는 해두시면 어느 프로그램에서든 인정받으실 수가 있고요. 벌룬 아트나 마술도 단시일 내에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나만 할 수 있는 특기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이든 이력서든 사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요거 정도만 지켜주셔도 여러분들은 남들보다는 훨씬 멋진 이력서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공모전의 양적 팽창에 이어서 앞으로의 공모전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관한 제 예상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입체형 선발 시대. 30년 전이라면 대왕만 나와도 기업에서는 선발을 했습니다. 20년 전이라면 학점이 좋다면 선발을 했어요. 10년 전 IMF 이후로는 모든 분야를 잘하는 이들을 뽑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학벌, 영어, 해외 연수, 봉사 경험, 공모전 모든 걸 잘해야만 선발이 될 수 있는 입체형 선발 시대로 되었고요.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역량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외국어 프레젠테이션 스킬, 외국어, 한국어 전달 능력, 한국어 공연 실력 이런 게 중요해졌고요. 공모전 포화 시대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게 공모전에 응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걸맞춰서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과 여러분들의 공모전을 잘 매칭시키면 좋은 대학 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천 교재로는 박신영 씨의 삽질정신, 광고 분야에서는 가장 경험담이 잘 녹아있는 책이고요. 여행 분야, 여행 분야, 봉사 분야에서는 캠퍼스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제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책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단 2권만 소개해드린 점 양해 바라고요. 이 책 말미에는 제가 직접 사용했었던 지원서, 이력서, 수상작이 4편 정도 실려있고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서너 편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만 참고하셔도 샘플 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제 비전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여행, 공모전, 세계 견문록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저의 귀중한 체험이었고요. 공모전을 통해서 더 많은 기회, 더 넓은 세상을 볼 수가 있었다면 세계 견문록을 통해서는 여행을 만드는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평생 여행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앞으로 여행 작가로서 활동하고 싶다는 저만의 비전을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3가지는 마치 하나의 원과 같아서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이 빈칸을 모두 지워본다면 여러분들이 채워 넣을 건 무엇일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강연이었습니다만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퍼스는 넓으면 넓지만 굉장히 좁습니다. 캠퍼스 밖에서 여러분들의 신천지를 찾아서 도전하고 멋진 항해하시는 대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B급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